이번 시간에는 테마 31 이제 등기의 효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등기 형식 그 출제가 자주 됩니다만, 그보다도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주제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 효력. 자, 그럼 이제 등기의 효력을 논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효력이 결국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질 거거든요. 그럼 등기 효력이 있는 경우를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그래서 효력이 없는 거는 뭐라 하면 될까요? 등기 효력이 없는 경우를 무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효력이 없다는 뜻이죠?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유효는 뭐 색깔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흰색 유효, 뭐 요거는 이제 해도 되는 등기라는 의미입니다. 해도 되는 등기. 뭐 잘했다 라고는 할 수 없어도 뭐 해도 되는 등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등기입니다. 이건 문제가 없는 등기, 문제가 없는 등기. 그런데 유효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요, 이런 유효도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좀 적어볼게요. 이게 색깔로 좀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약간 색이 바랜 유효입니다. 순백색에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등기가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등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등기입니다. 하면 안 되는 등기. 이지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게 보통은 다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처벌도 되더라도 풀이해 봅니다. 되더라도, 처벌도 되더라도, 규정이 있을 때 처벌되고 규정 없으면 처벌 안 되는데요. 대부분은 규정이 있어서 처벌이 됩니다. 근데 처벌도 되더라도 등기는 쓸 수 있는 경우. 자, 그럼 등기는 무효로 해서 말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써도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금지. 보통 금지하는 이유는 주로 탈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는 등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등기. 하지만 등기는 써도 된다는 의미의 유효예요. 그게 느낌이 다른 거죠. 이건요, 이 흰색 유효는 우리들이 하는 등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등기. 우리들의 등기. 자,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가짜 등기를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서류를 위조해보고 가짜 등기 해본 적이 있다. 손 드시면 지금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등기는 이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오히려 등기 늦게 할까봐 전전긍긍하죠. 등기 빨리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조급함 가지고 등기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시험에 물을 게 없어요. 이건 물을 게 없어요. 대부분의 등기는 이 흰색 유효예요. 여러분의 등기와 저희 등기가 다 그런 등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드문 등기예요. 이게 드물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어요.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하고 앞부분을 생략하고 원인을 가짜로 신고하고 등기하고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탈세잖아요. 전부 다. 등기부에서 빠지는 이유는 탈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권리를 공시하는데 왜 등기부에서 빠질까? 세금 안 내려고 빠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탈세 목적이니까 문제 있고 법이 금지하고 있고 하면 안 되지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발이 안 되면 넘어가지만 적발이 되면 처벌되고요. 처벌되더라도 처벌하는 이유가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거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그냥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노란색 유예에 해당하는 뭐 중간생략 등기나
모두생략 등기나 원인 불일치 등기나 무효 등기를 유용한 경우나 또는 뭐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한 경우나 또는 인감증명서 위조해 가지고 한 등기, 이게 전부 다 문제 있는 등기거든요.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하지만 등기가 돼 있을 때 그 등기를 써도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유효로 답이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이쪽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 볼까요? 탈세 목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등기되었을 때 거래는 인정이 되지만 세금만 내기 때문에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런 거죠. 제가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중간에 생략된 거고요. 앞이 생략되면 모두라는 말을 붙여요. 여기 모두가 앞머리 모자 머리 두자 해서 이 한자말 모두입니다. 이 한글 모두로 생각하셔서 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머리를 생략했다고 한자말로 모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매매라고 신고하고 가짜 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해서 등기를 쳐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세금만 내려고요. 증여세가 세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사안에서 증여세가 셌던 거지,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증여세가 늘 세구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거나,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세율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이 판례 사안에서 증여세가 셌던 거예요. 근데 공제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구성하는 게 더 쌀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와도 같은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을 적게 내려고 원인을 가짜로 신고하는 이거 일반론으로 얘기하셔야 되고, 이 판례 사안을 가지고 증여세가 세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저렴한 이 사안이었고요. 거꾸로 증여가 오히려 공제받아서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세다 이런 고정관념을 하시면 안 돼요. 민법 강사 중에 세금을 몰라서 그런지 증여세가 세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세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 판례 사안만 이랬던 거예요. 거꾸로 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그런 거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과 공제 여부와 세율을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례 사안이 유명해 가지고요, 많이 인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증여세가 세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효 등기를 하면 안 되지만요. 그리고 이 무효 등기는 나중에 말소 등기 해야 되는데,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 관계가 생기면 그냥 유용해서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무권 대리인이 하는 등기라든가 위조한 인감증명인 등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잘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런 지금 예를 든 것들은 전부 다 하면 안 되고 탈세 목적으로 하는 거라 금지되지만, 처벌받더라도 탈세를 처벌하는 거지 거래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는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판례가 얘기한 거를 지금 유효라고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효라는 단어가 가지는 힘 때문에 오해하시게 되거든요. 중간생략 등기 유효라는 이 판례를 문장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요. 해도 되는구나. 유효라는데 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의미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무당 중개사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생략 등기 해도 되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다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판례가 유효라고 했거든요.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중간생략 등기가 적발이 되고 처벌받았을 때 중개사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설명을 하면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등기를 하면 안 된다는 설명부터 하셔야 돼요.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탈세 목적이라. 하지만 처벌은 별개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는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을게 맞고 병게 맞으니까 등기는 써도 된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돼요. 여기서 유효는요. 그런데 전부 다 이게 어쨌든 뭐 유효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효군. 근데 무효군을 보시면요. 무효.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관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안 지키면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등기 사건을 등기해야 되거든요. 등기하는 거를 등기해야죠. 그런데 등기할 수 없는 거 들고 와요. 그럼 무효로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절대적 무효라서 실체관계를 아예 안 봅니다. 관할을 꼭 지켜라. 등기하는 것만 등기하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이 돼 있어서요.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100% 무효, 절대적 무효로 하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등기 사건 아닌 경우에는 예가 많거든요. 이 예 많은 거를요, 원래는 오늘 자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법 했는데, 그 부분에 지난주에 2교시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로 제가 밀려날 것 같습니다. 뭐 그때 가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약서는 진짜를 들고 와야 되죠. 진짜 계약서 들고 와야 되는데요, 그거를 가짜 계약서로 위조해서 들고 왔어요. 그러면 등기 인정 안 됩니다. 가짜 계약서 들고 왔는데 등기가 가짜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는 거 되거든요. 무효 등기인데 지우면 뭐 쓸 수가 없는데, 지우기 전에 등기가 표상하는 내용이 실제로 생기면 지웠다가 똑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용이 이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쓰자. 물 흐를 유자의 유용입니다. 이게 있을 유자 유용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한글로 보시고 오해하시는데, 유효하게 쓰자 그 의미가 아니고요. 무효였지만 후발적으로나마 실체 생겼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써도 되겠네. 물 흘러가는 자연스러움,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용이 되는 대상이요, 등기부에 갑구나 을구의 권리가 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제부는 사실이라 유용의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멸실한 건물과 신축한 건물은 똑같이 지었더라도 같은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멸실한 건물과 그 자리에 똑같이 신축한 구조가 똑같은 건물은 다른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유용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제부는 유용이 안 된다는 거, 그게 판례인데요. 그래서 표제부는 유용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유용을 하면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구별하셔야 돼요. 유용이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요, 유용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내거든요. 그냥 무효등기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표제부를 얘기하는지. 근데 표제부를 얘기할 때 판례가 이게 두 번 나왔는데요,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표제부 등기 중에 멸실 등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거요.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이 전부 멸실했는데 멸실 등기 안 한 사이에 그 멸실된 건물과 똑같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그 멸실 등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그냥 써도 될까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하기를, 멸실된 건물과 신축한 건물은 구조적으로 똑같아도 다른 건물이라 표제부를 유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부 유용이 안 된다라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냈기 때문에요, 표제부 얘기할 때 멸실 등기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멸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유용이고 멸실이 나와요. 판례를 인용하니까. 그래서 멸실 딱 나오는 순간, 아, 표제부 얘기하는 거구만. 유용이 안 되는데 유용했다 그러면 무효로 취급한다. 이제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유용이 나왔는데 그냥 무효 등기라고 나오면요, 유효입니다. 유효. 잘했다는 게 아니라 등기 써도 되는 거. 등기 쓸 수 있다는 유효. 그래서 이렇게 멸실이라는 단어, 유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겁니다. 맞추고 틀리고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허가를 받아야 인정하는 지역인데 허가를 안 받았대요. 그러면 인정할 수 없죠.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 처리하는 공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판례가 얘기했는데 그거를 출제했죠. 자, 그냥 중간생략등기는요, 등기 써도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고 탈세 목적이라서 처벌은 하더라도 거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내는 게 문제지. 그래서 거래는 인정이 되니까 등기는 그냥 쓸 수 있는 상태의 유효,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또 사안이 생겼죠. 허가구역에서는 그러면 중간생략등기가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된다는 거는 거래마다 허가가 생략됐다는 거니까요, 허가가 없이 등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죠. 허가 받아야 유효인 지역인데 허가 안 받으니까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5가지 틀을 잡아 두시는데요, 그 중에
계약서는 진짜를 들고 오라 그랬더니 가짜 계약서 들고 왔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 무슨 사안일까요? 위조한 계약서 이 말이잖아요. 위조한 계약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계약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 계약서요. 그래서 이렇게 내죠. 가짜 가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짜입니다. 가짜 매매 계약서 들고 오는 거 이게 가장 매매에 따른 등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요거 위조입니다. 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위조한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 등기는 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샘플이 위조한 가짜 매매 계약서 이거잖아요. 계약 중에 제일 흔한 게 매매니까 이걸 예를 든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전세 계약서, 가짜 저당권 설정 계약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매매가 시험에 나왔을 때 위조한 계약서의 일종이라는 것을 못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작년까지는 2개로 적었어요. 이거를 위조한 계약서 그 밑에다가 가장매매 이렇게 하나 더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출간된 테마기출 문제집에는 6가지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적은 이유가 이게 큰 틀로 얘기한 거고 이거는 그 중에 1예인데 이게 따로 나왔을 때 이거 못 알아보시더라고. 못 알아보시더라고. 가장매매 나오면 이거의 일종이라는 걸 못 알아보셔서 일부러 2번을 적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위조한 계약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매매도 기억하시면서요. 위조한 계약서에 가장매매가 대표적인 예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5가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테마기출 문제집에 6가지 적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의미로 제가 6가지를 적은 겁니다. 이게 따로 얘기했을 때 못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서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이요. 문제 틀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거든요.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무효등기인가요? 유효등기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유효일 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건 노란색을 내지만 이거 구별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결국은 유효 아니면 무효예요. 유효 아니면 무효.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맞니 틀리니 이제 이걸 가지고 체크하는 건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쪽이 적잖아요, 지금. 이게 예가 많거든요. 우리 현재 제일 많은 예가 이쪽인데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이건.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예가 많지만 시험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5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이걸 기억하시고 요거를 5가지라고 5대라고 하고 그럼 뭐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맛집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5대 짬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5대 무효 등기 이렇게 정리해 보기로 하죠. 5대 무효 등기. 그래서 관할을 안 지킨 거, 등기사건 아닌 거,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표제부 이용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용한 것들, 허가 안 받은 상황. 이렇게 5가지 무효 등기를 기억하시고요. 여기 없는 것들은 다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외의 것들은 뭐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그런 거 따지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노란색 나오지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려할 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유효다 이렇게 보내시면 문제를 빨리 푸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성격등기 봤을 때요. 문제를 푸실 때 이거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요. 중간성격등기는 중간을 생략한 거는 탈세 목적이라 처벌받더라도 갑을변 간의 거래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변께 맞고 그래서 실체관계 부합하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감히 했을 뿐이에요. 자, 시험에 필요한 걸 공부하셔야 돼요. 시험에 필요한 거는요. 유효다, 무효다 이거 가리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객관식에서는 간명하게 풀 수 있습니까? 주관식 시험은요. 이래 공부하면 안 돼요. 다 얘기해야 돼. 내용은 논리적인 전개를 해야 돼요. 기승전결. 근데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효다, 무효다라는 지문이 맞다, 틀리다를 빨리 가리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푸셔야 됩니다. 5대 무효 정리하시고 나머지는요. 이거 안 보셔도 돼, 지금 이거. 나머지 여기 없으면 다 유효로 보내면 정답, 오답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매매로 신고하고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이요. 증여해도 올 거고 매매해도 올 거고 탈세는 처벌해도 등기는 유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이런 시험은 안 나온다고요.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증여를 매매로 신고하고 등기했다 그러면 5대 무효에 없어. 유효. 이렇게 빨리 푸셔야 된다고요. 이게 객관식의 풀이고요. 점수하고 연결이 되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보시냐면 이 유효인 등기 있잖아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효인 등기, 무효 아니면 다 유효인데 유효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어떤 효력이 있는가 해서 그걸 보면요. 자, 등기로서 기본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건데 등기는 왜 하는 거냐면 권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리의 변동의 효력을 공시하려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의 목적이 원래 그 효력 때문에 하는 거라 이런 권리 변동, 득실 변경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생겨야 하겠죠. 원래 등기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이런 표현을 수식으로 붙이기도 한다고요. 등기 그러면 그냥 권리 변동 효력이 논해지는 등기고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효력이 종국적으로 생긴다고 종국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종국. 또는 원래 등기는 그렇게 하는 거지 본등기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등기를 요렇게 했대요. 요렇게 가. 이 가자를 쓴 겁니다. 약자로는 뭐 이렇게도 쓰는 건데요. 자, 이 가짜의 용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게 무슨 가짜입니까? 그죠? 진짜죠? 진짜인데 어떤 의미죠? 아, 임시적인 거죠? 예비적인 거죠?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말 앞에 한 글자 있는 가는요.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요. 가장이라고 두 글자 얘기할 때 가짜예요. 이게 가짜예요. 가장이 가짜예요. 가장 나오는 게 가짜. 그럼 가짜 하나 있는 거는요.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임시라는 뜻, 예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식 계약을 예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임시적인 계약입니다. 가짜가 아니고요. 자, 등기입니다. 가짜 붙였죠. 가짜 등기 아닙니다. 임시적인 등기라고요. 종국 등기를 임시적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국 등기는 효력이 원래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효력이 종국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효력이 뭐냐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한 6가지 효력을 얘기해요. 종국 등기가 가지는 효력, 힘요. 순위가 확정이 되고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대항적 효력이 생기고 추정적 효력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가 종국등기 효력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안에 있어서 종국등기 효력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시효 취득 관련해서는 점유적 효력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종국등기가 무효라도 말소되지 않으면 자리 차지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해서 형식적인 힘을 또 발견해냈죠. 이거는 특수한 사안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4가지입니다. 순위 확정, 물권 변동, 대항적 효력, 추정 효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등기부에 갑구에는 소유권이 공시되는 공간인데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자 갑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고요. 자, 2번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자 을, 원인은 매매다. 이렇게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효력을 논하는 등기는 1번 등기입니까? 2번 등기입니까? 둘 다입니까? 효력을 논하는 등기, 효력을 논하는 종국 등기로서 1번 등기와 2번 등기 다 효력이 있습니까? 어느 하나만 효력이 있습니까? 자, 둘 다 효력이 있다는 거는요. 갑도 소유자고 을도 소유자다 이거잖아요. 둘 다 효력이 있으면. 그런데 지금 소유자는 누굴까요? 갑 소유였다가 을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매매로. 그러면 지금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도인도 소유자고 매수인도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요것만 효력이 있는 거죠. 요것만. 다시. 2번 등기만 효력이 논해지는 등기예요. 그럼 1번 등기는 가등기가 아니니까 다종국 등기. 가등기 아니면 다종국 등기거든요.
가등기 아니니까 종국 등기는 맞는데요. 2번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완료되고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 1번 등기는 실효가 된 겁니다. 실효가. 실효가 뭐예요? 효력을 잃었죠. 그러니까 갑 소유자로서의 등기는 효력을 잃은 겁니다. 이제 을만 소유자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소유자하고 현 소유자인데요. 현 소유자의 등기만 현재 유효한 등기고 이거는 실효된 등기입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실효됐으니까 소유자 갑 부분에 이 갑을 지워야 될까요? 안 지울까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소유권 아닌 권리가 이전됐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을구에 1번에 뭐 저당권이 있다고 해볼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뭐 A은행. 근데 이게 부기 등기로 1번 저당권 이전 B은행 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자,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부기 등기. 그런데 여기서 이 전세권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전세권 A가 가지고 있다가 B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전에 전세권자 A은행 이거 지울까요? 안 지울까요? 이거 지워버려요.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는 새로운 저당권자만 적고 저당권자 A는 이렇게 지우게 됩니다. 두 줄 횡선으로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소유권 아닌 권리자는 지우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전에 소유자 지울까 안 지울까? 이거는 안 지운다고요. 전에 소유자를 안 지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요거 그대로 안 지우고 놔두는 이유는요. 등기는 실효돼서도 이 사람은 국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연계해서요. 이 전에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그 파악하는 것요. 이 사람 세금 납부 대상자라고 파악하는 게 세무서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세금 납부 대상자로 버젓이 적혀 있는데 이거를 소유자 바뀌었다고 지우면 국세청이 오히려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세 납부 대상자는 정확하게 보여라. 어차피 이전 등기되어서 이거는 실효된 거니까 굳이 지우지는 말아라. 세무서에서는 봐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일부러 안 지우게 약속을 했어요. 갑의 소유권은 없지만 지우지 않게 돼 있어요. 다만 이때는 지워요. 이 갑의 소유권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갑의 소유권이 부정됐습니다. 판결로. 그래서 말소등기 들어갈 때는 지워야 돼요. 말소등기 들어갈 때는 지워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이전에서는 국세납부 대상자라 지우지 말아라 이렇게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 대상자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도 세무당국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권리는 없어도 안 지우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유권 아닌 권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국세 관련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액 권리자 당연히 지워야죠.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요. 나중에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을구에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됐을 때요. 전액 권리자 지웠는데 갑구에는 소유권 넘어갔는데 왜 이거 안 지웠어요? 저 이거 불안해요. 이거 빨리 좀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가 실제로도 들어옵니다. 자, 등기부 볼 줄 아셔야 되겠죠? 다시. 소유권 아닌 권리 넘어가면 전액 권리는 깔끔하게 지워야 됩니다. 권리자 아니니까. 근데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의 소유자는 소유권 없어요. 없지만 안 지우게 놔둔다고요. 이유가요. 국세청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적장부부터 이렇게 지우고 하면은 세무사하고 이렇게 협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 납부 대상자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필요성도 있어서 국세청 고려해서 권리는 없어도 안 지우도록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 인증기 받았을 때 전에 소유자 안 지웠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말소등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기서요. 이게 가등기예요? 아니에요? 2번 등기가? 가등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가등기는 가등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의 등기라는 말은 안 적혀 있다 그랬죠, 아까. 왜? 전부 다 등기인데요. 뭘 등기를 적어요? 이거는 소유권 보존만 적혀 있고요. 소유권 이전만 적혀 있어요. 저당권 설정만 적혀 있고요. 저당권 이전만 적혀 있어요. 왜? 지금 등기 보고 있는데 뭐 등기라고 적으면 등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저당권 설정인데 설정 등기죠? 왜 주등기했어요? 저당권 여기 소유권 아닌 권리 한 개죠. 그래서 한 글자 주등기요.
지금 우리 다른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좀 전 시간에 한 거 그대로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설정 등기인데 정확하게 이거 뭐가 생겼던 거라 그랬어요. 설정 등기 권리 두 개 있는데 주인공이 얘잖아요. 아니, 지금 얘가 아니고 얘구나. 을이잖아요. 을이 지금 주인공이 소유자로서 할 때는요, 주인공 등기 하는 거예요. 주인공 등기. 그런데 소유권 저당권 설정이라고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전부 다 주인공 을인 걸 아는데, 그래서 소유자가 해줄 때는요, 소유자 안 적는다고요. 그냥 저당권 설정했어요. 누가? 소유자가. 당연히 등기부의 주인공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주인공이 바뀐 거잖아요. 주인공인데, 주인공이었으니까 주인공 등기한다, 이 뜻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자가 저당 잡혀요. 그럼 1번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요, 부기 등기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 붙이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했죠? 자, 다시 뭐 적어볼까요? 만약에 을구에 1번에 전세권 설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1번 맞아요? 맞아요. 소유자가 있잖아요. 소유자가. 아무 말 없잖아요. 그죠? 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주인공이 했으니까 주등기 했어요. 근데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설정해 줬다고요. 그러면 1번 전세권 정확히 적을게요. 저당권 설정 B 이렇게 등기부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2번인가요? 1-1인가요? 지금 전세권자가 저당 잡히니까요. 이 소유자 저당 잡힌 게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저당 잡히면 이게 2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가 저당 잡혔으니까 거기 붙여준다 이 뜻이라고요. 이거를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해를 하는 설명을 제가 드렸더니 문제를 못 맞추시더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틀리셔요. 이게 들을 때는 좋은데 문제를 못 푸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정이 나오면 소유권 아닌 권리 개수만 체크하시면 된다. 하나, 둘, 부기, 하나, 둘, 두 개, 부기 등기 이렇게 하자고 아까 그렇게 약속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요. 지금 등기부에 등기라는 말 안 적고 소유권을 생략했다. 이제 그건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등기부에 가등기는 이 등기를 생략해버리면 가짜밖에 안 남기 때문에 오히려 어색해요. 그래서 무슨 가등기 할 때 이거 다 적어줘요. 그래서 등기부에 가등기는 등기가 또 유일하게 적힙니다. 다른 것들은 등기가 다 생략되고요. 그래서 가등기라면 가등기라고 보인다고 이렇게. 그런데 가등기 아니면 전부 다 그냥 이 등기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가등기 아니면 이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등기라고 제가 안 적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종국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종국 등기면 어떤 효력을 느껴보실까요? 자, 2순위가 예약된 걸까 확정된 걸까? 2순위 확정된 겁니다. 예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최종 등기입니다. 가등기 아니니까요. 가등기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종국적으로 원래 힘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순위 확정이고요. 권리변동 일어나요? 일어나요. 매매를 통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했고 권리변동 일어났어요. 이제 소유자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도 있게 됐고요. 소유자로서 추정도 받는다. 추정받는다는 게 추측이니까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됐을 때, 소송으로 갔을 때. 그래서 이 추정을 깨려는 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네 가지 효력을 보셨어요. 순위가 확정돼요.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대항할 수 있어요. 추정력이 생겨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뜻을 새길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실력이 될 겁니다. 가등기 아니네요. 그러면 순위 확정, 물권 변동,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가등기로 전제해 볼까요? 이거 가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가등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가등기는 자, 임시로 등기한 거예요. 임시로. 지금 최종적인 등기한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순위 확정이 안 됐고요. 예약만 한 거예요. 예약만. 물권 변동 아직 안 일어났어요. 나중에 본등기해야 권리 변동 일어나요. 지금 소유자 아직 안 됐으니까 대항한 힘도 안 생겨요. 소유자 아직 안 됐어요.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자로 추정받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면 이거 다 효력이 없죠. 자, 그걸 제가 한 거예요. 가짜가 붙어 있을 때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국 등기로서의 이런 효력들요. 이런 효력들이 생긴다 안 생긴다? 가로 했잖아요. 가로. 그러니까 여기 붙이면 안 되죠. 예를 들은 거고 가짜가 붙어 있는 등기에서는 이러한 종국 등기로서의 힘
이러한 힘, 이거 힘요. 이런 권리에 대한 힘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안 생긴다. 자, 그래서 가짜를 보시면 임시적으로 했구나, 예비적으로 했을 뿐이구나. 그래서 아직은 본등기 아니니까 종국 등기로서 힘은 아직 안 생기는구나, 효력이 아직 안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이게 추정적 효력이잖아요. 추정적 효력. 종국 등기는 흰색, 노란색 구별하시라는 건데요. 흰색 종국 등기 하면 추정 효력이 생기죠. 그런데 가짜를 붙여볼게요. 가 등기를 했어요. 그 등기를 임시적으로 했다는 뜻이고 아직은 효력 발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 효력이 생겨야 아직 안 생겨요. 아직 이런 효력 안 생긴다니까요. 자, 이게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거 전부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요. 규정이 없어요.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요것만 3번 출제했고요. 자, 추정을 할 때 무엇을 추정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가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걸 제가 빗대서 했고요. 좀 가등기 아니면 자, 이런 효력들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자, 지금 지워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등기 보고 추정적 효력이 있잖아요. 이 판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정적 효력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판사들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보이는 대로 추측을 한다라고 했어요. 추정적 효력. 그래서 지금 여기 권리 보이지 않습니까? 권리. 또 여기 원인 보이죠? 그리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등기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지켰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까지 해서 이것도 외우지 말고요. 이 뜻을 새기는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 다시 종국 등기, 가등기 아닌 게 다 종국 등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등기예요.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변경 등기, 경질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회복 등기 전부 종국 등기입니다. 뭐만 아니면요. 가짜만 안 붙어 있으면 전부 종국 등기라고요. 그러니까 종국 등기로서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의 기본적인 힘을 느끼셔야 돼요. 순위 확정, 물권 변동, 대항적 효력, 추정 효력. 자, 종국 등기니까 추정적 효력도 있는데 가짜 붙이면 다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가등기에는 추정적 효력도 없다. 그거 판례잖아요. 판례가 추정 효력이 논하는 자체인데 가등기에는 추정 효력이 없다. 가짜 붙이면 이런 효력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판례라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등기 추정 효력이 없다를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가등기에 추정 효력이 없다. 가등기에 추정 효력이 없다. 이렇게 공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예견이 되시나요? 한 일주일, 뭐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열흘, 보름 정도 지나면 아마 대부분의 현상일 건데 있단지 없단지 가지고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가등기 추정 효력이 있단지 없단지 계속 고민하시고요. 무수히 그거를 반복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시험장까지. 이거 시험에서 9번 나왔거든요. 가등기에 추정 효력이 없다잖아요. 판례. 그런데 있다 없다 이거를 그냥 없다라고 암기만 하신 분들은 있다 없다 가지고 끝까지 헷갈려 하시고요. 시험장에서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나오면서 아 헷갈렸어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틀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 설명으로 그치면 많이 틀리시는 주제라 뜻을 새기면 이 순간 이후부터 절대로 안 틀리신다고요. 다시요. 등기의 힘을 논하시면 됩니다. 권리 때문에 하는 거고 권리 효력 생기는 게 원래 등기예요. 원래 등기고 종국적인 등기입니다. 그게. 그런데 가짜가 딱 붙어 있는 순간 이런 힘을 논하시면 안 된다고요. 전부 다 없고 예비만 한 거예요. 예비적으로 임시적으로만 한 거예요. 다시 가등기 할 때 가짜를 새기셔요. 뜻을. 임시적으로 한 거라 아직 이런 효력을 논하면 안 되지라고 새기시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러분 안 헷갈리실 겁니다. 자, 가짜 있는 등기에 효력을 논해서는 안 된다. 가짜 있는 등기, 가등기, 요거요. 가등기에, 등기 앞에 가짜 붙어 있는 가등기에는 이런 효력을 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새기세요. 그러면, 우리 종국 등기로서 봅니다. 이제 가등기 말고 종국 등기로서, 자, 흰색만 보세요. 종국 등기로서 추정받죠. 그죠? 뭐를 추측하는가가 판사가 이런 얘기 했다고요. 판사가 학자가 아니니까 보이는 대로 추측한 거예요. 추측. 권리 보이네. 원인 보이네. 등기돼 있어? 그럼 절차 지켰겠지라고 추측. 자, 권리, 원인, 절차. 이거를 뜻을 새기셔요. 그럼 오래 가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권리를 추측한다 그랬어요. 사실이 아니죠, 권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표시된 거예요. 표시된 사실, 뭐 사실이라고 표시라고 전부 다 마찬가지고, 이 표시된 사실은 어디에 적힙니까? 표제부에 적히죠? 그럼 다시 추정하는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권리도 보이고 추정이 되고 원인도 보여서 추정이 되고 등기되어 있으니까 절차 지켰겠지라고 추정을 합니다. 권리, 원인, 절차의 적법 추정을 판례가 인정을 했는데요. 권리를 추정하는 거지 권리 대비되는 사실 표시는요. 추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권리를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미 증명이 되고 확정이 된 것만 적는 공간이에요. 추측하는 대상이 아니고 이미 증명 확정된 겁니다. 이미 확정되고 증명이 된 객관적으로 표시된 사실만 적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추측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추정력이 없는 거 지금 2개 공부하셨어요. 뭡니까? 순식간에 2개 공부하셨어요. 등기 앞에 가짜 붙어 있는 거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임시로 한 거니까. 가등기 추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표제부는 추정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추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증명되고 확정된 거를 적는 공간이에요.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 이게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추정을 판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등기명의자는 갑에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되었을 때 그 등기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례를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문구는 뭐냐 하면요. 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을을. 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되었는데 그 명의자 을이 추정받는다. 왜? 을이 지금 효력이 있는 등기라서 추정받는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갑은요. 전 소유자로서 실효된 거죠. 추정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는 힘이 없다니까 지금 효력을 다 잃었다니까 실효된 등기라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효력을 잃었다고요. 근데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도 이 판례를 보시고요. 정확한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들리나 봐요. 자, 지금 다시요. 갑에서 을에게 이전 등기됐을 때 누가 추정받는다고요? 을이 추정받는데 그 추정의 주장이요. 나는 추정받으니 입증 안 해도 된다는 이 추정력의 주장을 제3자 누구에게도 할 수 있지만 전 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의 추정력이 갑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강사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주어를 빼버리고요. 뒤에 것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빼버리고 갑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추정적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고요? 실효됐는데 모순되는 거를 못 느끼나 봐요. 자, 추정력이 갑에게도 미칩니까? 그게 아니고 정확히 주어를 아셔야 된다고. 누가 추정받는다고? 을이요. 을의 추정력의 주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요로 얘기한 거예요. 요거. 을의 추정력의 주장이 갑에게도 힘이 있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주어를 빼버리니까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을의 추정의 주장이 제3자에게도 힘이 미치는데 전 소유자에게도 그 추정력의 주장이 미친다. 을의 추정력이 갑에게도 미친다라고 한 거라고요. 그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그런데 주어 빼버리고 뒤에 것만 보면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얘도 추정된다? 소유자였다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지금 다 했네요. 자, 추정력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 추정에 대해서는 등기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네.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마이스크를 쓰셔가지고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셨죠?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3번 냈던 겁니다. 등기 추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규정이 1도 없다고요. 전부 판례 얘기예요. 등기 추정에 대한 판례군이 형성되어 있어요. 전부가 판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판례예요. 판례. 전부 판사의 얘기라고. 판사의 얘기. 자, 등기 추정에 대해서는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 맞다. 이렇게 하시고
등기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틀리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판례가 추정력을 인정을 했나요? 그러면 인정했다 그러면 되죠. 자, 무엇에 대한 추정입니까? 권리, 원인, 절차 이거 외우지 마시고 뜻을 음미를 하시면서 하시면 오래 갑니다. 정확하게. 권리 보인다, 원인도 보인다, 등기되어 있잖아, 절차 지켰겠지 이렇게 추측한다고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절차의 적법 추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리, 원인, 절차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질문. 판례는 원인의 적법을 적법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전부 판례라 그랬죠? 원인의 적법 추정 인정한다 그랬죠? 요것만 3번 냈어요. 요것만 3번. 원인의 적법, 왜 요것만 3번 내느냐 하면요. 판례는 요거 원인의 적법 추정을 인정하는데 통설은 부정하거든요. 학자들은 부정한다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항상 이렇게 나오죠. 다툼이 있으면 통설에 의합니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합니까? 다툼이 있으면 통설에 의함이라고 문구를 보신 분은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법 공부한 일례로 본 적이 없어요. 다시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 문구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례가 중요해요? 학설이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꾸 판례를 낸 겁니다. 게다가 학설하고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꾸 판례 묻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때. 통설과 판례가 일치되는 것들도 묻지만 충돌되는 것들을 더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요걸 냈던 거예요. 학자들이 다른 것들은 학자들과 판사들의 견해가 일치하는데 요것만 분리되니까 물었던 거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자, 원인의 적법 추정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면 맞다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판례가 인정한 거 3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인정이 됩니까? 그 얘기를 아까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의뢰 추정력이 있잖아요. 그 추정력의 주장이 제3자 누구에게도 미치지만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그랬죠. 그러면 갑을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나 의뢰 추정이 전 소유자 갑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나 그 말이라고요. 2가지 표현이 다 출제됐기 때문에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이 추정력이 없다고 판례가 추정력이 있다고 한 것이 대부분인데 추정력이 없다고 한 것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판례가 얘기한 게. 명백히 무효인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데 그중에 시험에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거는 판례가 추정력이 없다고 한 거는 2개인데요. 추정력이 없다고 한 2개를 금방 저하고 하셨어요. 뭐하고 뭐? 가짜 붙어 있는 등기하고 표제부는 추정의 영역이 아니었죠. 이거는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이고 추정력 효력이 없다는 가짜. 이거는 추정의 대상이 아닌 영역이죠. 이미 확정되고 증명된 거를 그 사실을 적는 공간이라 추정의 대상이 아니죠. 이 2가지가 다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추정을 받는다는 현실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추측받기 때문에 문제가 된 소송에서 입증을 안 해도 되는 유리함이 있다. 이게 추정의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볼게요. 여기 이제 추정의 효력이 제일 중요해서 효력을 요나면서 보는데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입니다. 종국 등기로서 순위 확정이 되는데요. 순위 관련해서 조문이 한 4개 정도가 더 언급이 돼요. 시험에 다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요. 자, 교재를 잠깐 보시죠. 교재에 136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조문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법률에 다른 규정을 둔다는 것은 예외 규정 둔다는 건데요. 그 예외 규정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니까 원칙적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다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또는 없는 경우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원칙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또는 있는 경우 나오면 다시 법률의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은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다는 말은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을 잠깐 소개할게요. 이런 교재에 160페이지로 잠깐만 가볼게요.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에 테마 33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22조가 1항, 2항, 3항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1항 보시면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광고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외적으로 그 얘기죠. 그 예외적으로 신청이나 촉탁이 없어도 하는 등기가 있더라 이 말인데 그걸 제가 밑에 찾아놨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버리거나 법원에 명령받아서 하는 거는 신청이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아니지만 등기가 되는 경우다.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오른쪽을 보십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 23조에 등기 신청인에 관한 규정이 1항부터 8항까지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1항이 등기 신청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자, 등기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했죠. 다르게 해석하면요. 원칙적으로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측, 의무자 측, 쌍방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되는데요. 밑에 2항부터 8항까지가 전부 예외 규정을 언급한 겁니다. 전부 단독을 얘기한 거라고요.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다시 앞으로 오십시오. 자, 136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자, 조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관련해서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자, 이거를 원칙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자, 좀 쉽게 해석하면요. 등기부에 권리 올리는 건데 권리가 여러 개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순위는 뭐를 본다고요? 순서 본다고요, 그냥. 자, 그러면 다르게 해석하면요. 등기부에 올린 권리 순위는 먼저 올린 게 선순위다 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먼저 올린 등기인지 나중에 올린 등기인지를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볼게요. 등기한 그 순서를 알아보는 방법은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길이는 번호 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번호가 순위 번호예요. 그래서 순위 번호 보면 된다라고 해놓고 구가 다르대요. 그러면 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갑구하고 을구. 하나는 갑구 걸리고 하나는 을구 걸릴 때는 구마다 따로 번호를 매기잖아요. 구마다 따로 번호 매겨요. 그럼 이때 이 번호 가지고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번호 따로 매긴다니까요. 그냥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걸 지우고 자, 갑구 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갑구에 소유권 적잖아요.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뭐 돼 있다 치고 자, 2번 등기에 가압류 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가압류 그러면 실제 등기부에 등기 목적란에 가압류 세 글자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가압류는요 왜 주등기로 했을까요? 이게 무슨 권리 가압류일까요? 이 등기부 주인공 소유자잖아요. 얘가 가압류 당했을 때 소유권 가압류 이렇게 안 적어도 알잖아요. 이게 당연히 소유권 밑에다가 가압류 걸었으니까 소유권 가압류니까 주인공이 가압류 당하니까 가압류가 처분 제한요. 서리, 처제, 처분 제한이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 제한하니까 주등기요. 주인공이 가압류 당하니까 주인공 등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돈 받으려고 가압류가 하기 때문에요. 청구 금액 얼마 이렇게 이제 적어주죠. 다음 을구로 가서요.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A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B. 자, 전세권 설정등기 설정등기인데 왜 주등기를 했느냐? 소유자가 설정했으니까 주등기. 저당권 설정 아무 말 없죠? 소유권 저당권 설정 소유권 전세권 설정 소유자가 했기 때문에 주등기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등기부에 전부 돈 받을 사람들이에요. 무담보 채권 얼마 받을 거 있어서 가압류 걸어놓고요. 얘는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 피담보 채권 받으려고 원금 이자 받으려고 가압류 이제 저당권 설정했죠. 이거는 담보가 있는 거고요. 저당이 담보예요. 담보 있는 채권, 담보 없는 채권일 때 가압류 절차를 밟습니다. 이거는 전세금 반환 채권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동산 경매 넘어가요? 누가 1순위로 우선 변제 받아야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요, 자, A의 전세권하고 B의 전세권은 같은 구에 있잖아요. 같은 구에 있는 거는요, 먼저 올리고 나중에 올린 거를 금방 알아볼 수 있죠? 뭐 보고요? 이 번호 보면 되잖아, 번호. 이게 무슨 번호라고요? 순위 번호요. 이것도 순위 번호예요. 각불구는 순위 번호고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라고 그래요. 어쨌든 순위 번호인데 구가 같을 때는 순위 번호 보면 되잖아요. 1순위고 후순위고요. 그런데 자, 갑구의 소유권 가압류권 을의 권리와 을구의 전세금 반환 채권 A의 전세권 이 권리와 이거는 비교할 때 어느 게 선순위 먼저 올라가서 선순위냐를 따질 때 이 번호 비교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구마다 번호 따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르다고 이게 선순위라고 먼저 됐다는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번호를 구가 다를 때 서로 다른 구, 별구일 때는 순위 번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순위 번호 보면. 뭐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구가 다를 때 먼저 올린 거 나중에 올린 근거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요. 이 등기 접수되었을 때 번호를 붙여놨다고요. 접수번호, 제메토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접수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로 한다. 이거를 과거에 한자로 되실 때요. 같은 구, 동구일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구가 다른 별구일 때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동, 순, 별, 접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고요. 지금 이거를 뭐 같은 구, 다른 구 이렇게 돼 있어도 갓순, 다접 이거보다는 전부 한자 말이니까 이게 동순별접이 더 깔끔할 것 같아서 옛날 조문대로 제가 인용했어요. 동순별접이 뭐라고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면 접수번호 봐야 순서를 알고 순위 매길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동순별접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순별접으로 알아보는데요. 그 결국 이거죠. 이 순위를 알아보는 방법이고 등기부에 올린 여러 개의 권리를 순위를 따질 때는 등기한 순서를 보는 거잖아요. 순서 볼 때 이제 동순별접 활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어떠냐 한번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체크하고 쉬었다 할 거예요. 3번 등기가 있는데요. 3번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이 추가 못한다 그랬죠. 추가 못하니까 어떤 방식을 고안해냈다고요? 3-1을 고안해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추가한다 이 뜻이에요. 3번 등기 추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관계상 이렇게 부기 등기를 고안해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또 추가할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추가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부기 등기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3-1에 붙여야 될까요? 3번에 붙여야 될까요? 자, 3-1번 등기, 이 부기 등기에 추가가 될 때 여기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3번 등기에 추가가 되는 거니까 3번에다가 붙여야 되죠. 그래서 3번에 붙이는데 이미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뭐를 붙이면 될까? 2번을 붙이면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주등기 3번 등기에 이렇게 추가될 내용이 이 안에 등기 완료 후에는 이렇게 추가를 못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 개 추가가 될수록 부기 등기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주등기에 부기 등기 많아지죠. 그럼 보세요. 이거 몇 순위인가요? 3순위죠? 그럼 이거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3순위라고 보이셔야 돼요. 3-1순위라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이 지금 계약도 연기되고 있는 뭐 사태가 생겼는데 뭐 초유일이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는데 성적을 물어본다 해보세요. 너 이번 중간고사에서 몇 등 했니? 라고 했더니 빨리 대답이 안 나오고 한참 생각하다가 1-32등. 그럼 이거 등수입니까 아닙니까? 1등인데 32번째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등수가 어딨냐고 이게. 그러니까 3-1순위 이런 말은 없다고요. 자, 새기셔야 돼요. 이 번호는요. 3번 등기고 3-1번 등기고 3-2번 등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순위를 따질 때는요. 3순위에 추가되고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3순위예요.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합니다. 부기 등기는 주등기하고 순위가 같아요? 후순위예요? 자, 이거 주등기가 이게 주등기고 이게 부기 등기잖아요. 이것도 부기 등기죠. 주등기가 먼저 된 거 맞죠? 부기 등기 나중에 됐죠. 그럼 얘가 선순위고 후순위인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올린 권리의 순위는 먼저 올린 게 선순위라고. 그럼 얘가 선순위고 얘가 후순위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순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기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선후를 따지면 안 되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자, 이 3번 등기에 첫째 번째 추가하고 두 번째 추가 있는데요.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기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하고 같고 부기등기는 여기 붙인 거니까 이 순위하고 같아서 3순위, 3순위, 3순위라는 걸 이해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지금 2개 있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끼리는 같은 주등기 가는 부기등기끼리는 얘가 먼저 붙인 거 맞죠? 얘가 나중에 붙인 거 맞죠? 여기서는 순서 따져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등기법에 5조의 단서로 붙어 있죠. 자, 다시 5조가 이겁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그때는 순서 따져볼 수 있다고. 같은 3순위라도 순서 따져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얘네들은 얘가 먼저 붙이고 나중에 붙일 수 있으니까 순서 따져볼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아까 가등기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요거 하고 쉬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2순위로 가등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B가 이렇게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등기에서 확보했던 예약했던 순위, 이 순위 예약이잖아요. 예약했던 이 순위를 그대로 본등기할 때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본등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B 들어가요. 그러면 자, 가등기가 먼저 됐고요. 본등기가 나중에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먼저 올린 게 선순위니까 가등기가 선순위고 본등기는 후순위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순위 예약했고 확정했고 이런 관계니까 이거는 선후를 따지면 안 되는 예외 두 번째 것이죠. 이건 첫 번째 거고. 자, 그러면요. 아까 등기부에 올린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언제나 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면요. 언제나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러면 틀리죠? 아까 조문이 뭐라고 돼 있었어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언제나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가 아니었죠. 뭐라고 돼 있었는데요? 아까 줄 긋고 문구를 분석까지 했잖아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뭐렇게 해석이 됐었죠? 원칙적으로요.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예외라는 거죠. 자, 여기에 등기법 5조고, 이게 등기법 91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외예요. 아까 처음에 보신 게 4조거든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순서에 따르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늦게 돼서도 후순위가 아니에요. 동순위예요. 본등기는 늦게 돼서도 후순위가 아니에요. 동순위예요. 이거는 선후를 따지면 안 되니까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문은요. 대지권 어쩌고 하는 등기, 그 밑에 대지권 또 어쩌고 하는 등기, 이때 그 두 개의 등기의 순위를 비교할 때는 뭐를 본다고요? 접수본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를 대자 두 번 나와요. 대, 접 이렇게 기억하시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사진도 붙여놨죠. 사진 이거 뭐예요 이게? 대접. 그 막걸리 드실 때 쓰시는 대접. 근데 이게 커요 작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대접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대접 하셔야 되지.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막걸리 잔 떠올리시면서 대접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끝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 대대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집합건물 등기부에서 이 규정이 왜 나왔는가를 다 설명을 했어요. 한 50분 걸려서 설명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왜 그랬냐 싶은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해를 도모하는 설명을 해드린다고 50분을 써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고, 들으신 분들은, 아, 그거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시험에서 틀리더라고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설명했는데, 또 알아는 들으셨는데, 시험에서 틀리시는 그런 현실을 보고 제가 깨달았죠. 설명을 잘하는 강사보다 정답이 기억이 나고 안 헷갈리게 하고 정답을 맞추게 하는 강사가 훌륭한 강사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설명 1도 안 하고 그냥 대대접 기억하세요
이 조문 대지권 어쩌고 나오고 대지권 어쩌고 하는 등기 두 개 비교할 때 접수본에 따른다 나오면 맞고 수원의본에 따른다 그러면 틀리고, 그래서 맞는 걸로 대대접으로 기억하시고 푸시라고 설명 안 하고 딱 요것만 얘기했더니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거 안 틀리셔요. 틀리신 분 아직 한 분도 안 등장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서 그럽니다.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대대접으로 그냥 끝내버리십시오. 만약에 이게 틀리게 나올 때는 순위번호로 나오면 X 하시면 되고, 대대접 딱 맞게 나오면 사발 그림 떠올리시면서요, 맞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